그 지난 시간에 그 충격량을 안 했죠.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할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그 1학년 통합과학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고, 그 내용에서 크게 뭐 더해지는 건 없고요. 단지 이제 문제에서 좀 더 1학년 때보다는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34쪽에서 37쪽 사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이제 한번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충격량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이 충격량 자체는 보통 그 I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충격량을 영어로 했을 때 단어의 첫 글자로 이렇게 쓰고요. 근데 잘 쓰이진 않고요. 이 충격량의 정의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힘이 일정할 때 충격량은 그 힘 곱하기 그 힘을 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좀 길이가 있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그러니까 델타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힘을 가한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되고요. 여기서 시간은 크기만 있는 양이지만 요 힘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죠. 그래서 충격량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크기는 요 두 개 곱한 거하고 같고요. 방향은 그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충격량은 단위가 뉴턴 초입니다. 힘의 단위하고 시간의 단위를 곱하면 되죠. 곱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요 운동량과 단위가 같아요. 단위가 같은지는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량과 단위가 같은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운동량은 정의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까먹었죠. 질량 곱하기 속도였습니다. 계속 까먹으면 살찝니다. 여기 적혀있어요. 이 타임에 이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단위가 질량의 단위 곱하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뉴턴의 단위가 뭐였냐면은 뉴턴은 힘의 단위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뉴턴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의 변화량 단위,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눈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요 뉴턴 대신에 요 녀석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으면 그 미터 퍼 세컨드 제곱에서 그 세컨드가 하나 날아가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운동량 단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충격량은 일단 운동량하고 단위가 같아서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학습의 주 내용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인데 일단 단위가 같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적어놓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사이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에 해당하는 이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속도고 V0가 V가 나중 속도. 그러니까 처음 속도라고 하면 힘을 가하기 시작할 때의 속도가 되겠고요. 나중 속도라고 하면 힘을 이제 다 가하고 끝난 순간 있죠. 그 순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요. 양변의 델타 T를 나눠보세요. 델타 T를 나눠보면 이건 F가 되죠. F가 되고 얘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됩니다. 보면은 F 이퀄 MA죠. 그래서 이 식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건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온 식이에요. 제2법칙으로부터 온 식이니까
이걸 대답을 잘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요 F는 뭘까요? 힘인데요.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R자 힘입니다. 요 힘은 합력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쓸 때 이때 충격량은 반드시 R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요 식은 제2법칙으로부터 왔습니다. 법칙 F 이퀄 MA죠. F 이퀄 MA라고 적읍시다. 요거는 좀 좌변 우변 순서를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F는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들어간 힘은 다 R자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 F는 R자 힘, 합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합력에 의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글로도 한번 적어볼게요. 운동량 아니죠. 잠깐 졸았습니다 제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단위가 같을 수밖에 없죠. 물리학 공식에서 그 등호가 성립하려면 단위도 당연히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을 더하고 빼고 해봤자 단위는 운동량 단위거든요. 그래서 충격량하고 운동량은 단위가 같고요.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다 하면 틀린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고요.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는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힘이 일정할 때 충격량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힘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 충돌할 때 보면 이게 왜 힘이 일정하지 않냐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벽에 공이 충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이 이게 닿여가지고 점점 이제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점점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점점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더 큰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펴지면서 다시 힘이 줄어드는 거야. 서로 주고받는 힘이. 그래서 실제로 벽이 공하고 충돌하면은 이게 여기 벽하고 닿이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거든요. 벽에 닿이는 순간부터 찌그러지면서 이게 공이 최대로 찌그러진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다시 펴지면서 여기는 이제 떨어져 나간 순간이 되거든요. 떨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주고받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요 충돌하는 공이 받는 힘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요 그래프는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힘 곱하기 시간으로 충격량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그래프에서 면적은 항상 세로축 값과 가로축 값을 곱한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충격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 면적은요,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적분을 배워야 계산할 수 있고 적분을 배운다 한들 요게 특정한 함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구해요. 못 구하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주어지고요. 근데 못 구하는 대신에 잘 보세요. 이 식이 왜 쓰이는지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요. 그죠? 충돌하는 동안에. 얘가 계속 바뀌잖아요. 얘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충돌이 일어나요. 공이 벽하고 충돌할 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공의 질량은 쉽게 잴 수 있죠. 그리고 벽하고 충돌하기 전에 공의 속도하고 벽하고 충돌하고 나서 공의 속도는 속도계로 재면 금방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놓으니까 좌변에는 우리가 측정하기 힘든 값들이 모여 있게 되고 우변에는 이제 측정하기 쉬운 값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는 힘들지만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는 이제 요 식을 쓰면 뭔가 이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힘든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인데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F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평균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합력이기도 합니다. 합력의 평균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자 힘의 평균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이 일정할 때는 저거 자체가 평균 힘이 되겠죠.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 자체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충돌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값들을 집어넣고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면 요 힘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힘이 평균 힘을 의미하고요. 이게 평균 힘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얘가 힘이 계속 바뀌니까 얘가 어느 정도 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평균 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힘은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식을 쓰면 요 힘은 또 평균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이름이 많아요. 얘는 또 충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충격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충격이 크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격 혹은 충격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용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충격량입니다. 끝에 끝자가 다르죠. 이건 양입니다. 이거 충격량 아닙니다. 요거 곱해야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고 요거는 이제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용어랑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힘력자죠, 힘력자. 이건 힘만을 얘기할 때는 충격력이고요. 보통 충격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요 힘을 얘기합니다. 충격이 크다 하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식을 계속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충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해보게 될 겁니다. 가장 이제 흔한 가장 많이 드는 예죠. 이제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인데요. 달걀을 떨어뜨리는데 센 계란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야 잘 깨지니까.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하고 푹신푹신한 방석을 떨어뜨린 경우하고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둘 중에 하나가 깨지고 둘 중에 하나가 안 깨진다라고 하면 시멘트 바닥에서는 깨질 거고요. 푹신푹신한 방석에서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분석을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같은 높이에서 두 달걀을 자유낙하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같겠죠. 바닥에 도달해서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가 같고요. 그 두 계란의 질량도 같을 때니까 동일한 계란이니까요. 충돌 전 운동량이 같습니다. 바닥에 딱 도달해서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충돌 전 운동량이 같습니다. 이거 안 적혀있죠? 적어야 되겠지. 충돌 전 운동량이 같고요. 그다음 충돌 후에는요. 둘 다 정지하죠. 멈췄잖아요. 그럼 충돌 후 운동량 둘 다 0입니다. 보통 여기 계획되어 있는 농담이 철수 아니고요인데 보통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분위기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맥락만 얘기를 합니다. 충돌 후 운동량은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늘 하고 나서 느낌이 세가지고 다른 건 어떻게 하지? 다른 건 온라인이네요. 그냥 이거 그대로 올리면 되겠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충돌 후 운동량 같고 충돌 전 운동량 같으니까 충돌 후 운동량 빼기 충돌 전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뭐도 같아요? 충격량도 같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방금 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네요. 진짜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보통은 방금 했던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 어항성의 붕어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지루하잖아. 같은 공간을 도니까. 근데 걔네들은 같은 공간인지 모른대요. 몇 초 전을 기억을 못 한답니다. 여러분이 붕어라는 건 아니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붕어는. 원래 망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망각을 못하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모든 걸 기억해버리면. 잘 잊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학생들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랑 충격량 같습니다. 근데 푹신푹신한 방석의 경우에는 이 운동량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방석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푹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멘트에서는요, 팍 부딪히고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팍 부딪히고 끝나고, 방석은 그래도 좀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방석에서는 이 충돌 시간이 길어요. 충돌 시간이 길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상황에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상황에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충돌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가 부딪혀서 멈춰요. 그러면 안에 에어백이나 안전벨트가 있든 없든지 간에 멈추는 거는 똑같잖아요. 멈추는 건 똑같은데 안전벨트가 있고 에어백이 있으면 그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으면 바로 앞 유리창에 꽂히고 끝나죠. 그러면서 금방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역할은 그 멈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줘서 똑같은 충격량,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지만 사람이 받는 힘, 충격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무릎을 굽히잖아요. 이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릎을 굽히는 동안에 속도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실험하고 싶으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한번 이게 자유낙하를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이게 진짜 하면 안 돼. 무릎 나간다. 저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아파요. 무릎 안 굽히면 이거 그 해봐야 설명할 거 아니야. 진짜 아파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낙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부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다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이걸 굳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시멘트고 둘 중에 하나가 방석이거든요. 뭐가 시멘트일 것 같아요? S1이 시멘트입니다. 얘가 이제 방석이죠. 근데 이 두 개가 면적은 같습니다. 면적은 같죠.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 면적은 같습니다. 근데 시멘트의 경우에는 충돌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힘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커요. 근데 방석의 경우에는 충돌 시간이 길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이거 했던 거 같나? 기억이 좀 나나? 안 했어? 그래, 망각을 잘 해야 돼. 아, 진짜 안 했어? 믿을게요. 자, 그럼 한번 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페이지 넘어가서 자, 방금처럼요, 충격량은 같으나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나, 지금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충격량 하면 바로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 바로 충격량 같다라는 걸 늘 이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같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이는 예들이에요. 요거 한번 그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크럼블 존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앞 뒷부분에 그 충돌할 때 찌그러지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적당히 찌그러져야지 충돌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안 찌그러지고 너무 튼튼하면요, 그냥 한번 받고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서 이게 좀 찌그러지는 부분을 만들어요.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범퍼 잘 찌그러져야 돼요. 그래서 범퍼 진짜 잘 찌그러져요. 발로 차면 바로 찌그러져요. 이건 안 해봤습니다. 근데 몇 번 제가 주차하다가 몇 번 한 두 번 박아봤거든요. 진짜 확 찌그러지더라고. 예, 이게 쉽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격을. 그 에어백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백도 이제 자동차 충돌할 때 이게 또 근데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해요. 이게 급격히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에도 이게 터지면은 오히려 그게 이것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자동차의 속도가 바뀔 때 에어백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에어백이 터짐으로 인해서 위험한 것보다 저게 안 터졌을 때 생기는 상황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충돌 시간을 또 길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뽁뽁이 터트리면 재밌죠. 이것도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이게 뽁뽁이가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권투 장갑 이것도 이제 맨손으로 때리면 진짜 아프죠.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푹신푹신하니까 이게 MV로 갔다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힘이 줄어든다. 놀이 매트 이것도 이제 푹신푹신한 재질로 다 만들죠. 여러분 집에는 이제 없습니까? 놀이 매트. 그다음 자동차 바퀴에 연결된 용수철. 이것도 이제 자동차 그 가속 방지턱 넘어오면 이렇게 위로 꿀렁꿀렁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타봤는데 대체로 기아차가 이게 좀 더 현대차가 좀 더 부드럽고요. 꿀렁꿀렁 더 많이 하고 기아차는 좀 터프해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 그냥 터프한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탄성 계수가 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모서리보다 이게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은 특히 이게 면적이 작으니까 모서리 부분이 압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압력을 줄이는 역할도 하고 여기 이제 푹신푹신하니까 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모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모도 이제 너무 튼튼하면 안 돼요. 튼튼하면 안 돼요. 또 안쪽에 약간 그 공간이 좀 있죠. 안에 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완충 작용을 좀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똑같은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주는 이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뭐 방금 했던 것들이 뭐 다 있죠. 운동화 바닥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푹신푹신한 걸로 되어 있죠. 근데 또 다른 또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해주는 힘은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F는 같은데 델타 T가 커져요.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겠죠. 충격량이 커진다는 거는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포탄이 멀리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포탄은요, 그 이런 미사일처럼 계속 연료가 분사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화약이 팍 터지잖아요. 터지면 초반에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힘을 많이 받아야지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포 안에 이게 포신이에요, 포신. 포신 안에 여기 포탄이 들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까지만 힘을 받는 거예요. 요 안에서. 얘가 이렇게 가면 요 부분에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공기의 압력이.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면은 이제 주변의 압력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추진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동안에 추진을 받거든요. 추진력을. 그러니까 얘 포신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오랫동안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포신을 나올 때의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면 이제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오랫동안 힘을 받으니까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신의 길이하고 관련된 건 또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요거는 뭐 별로 좋지 않은 예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포라고 합니다.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포고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열차에 실어가지고 열차에 실은 게 아니고요. 아예 이거 자체가 그 궤도 있죠, 궤도. 그걸 뭐 열차 밑에 그걸 뭐라고 하나? 요새 단어가 막 안 떠오른다. 철도. 요거 전용 철도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이런 마지노선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여기 있는데 요 마지노선이 그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렇게 싸웠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최소한 요 선은 독일군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병력을 놔두고 이제 방어를 약간 좀 천연적인 요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이 그거를 뚫기 위해서 이제 만든 포인데 실제 투입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얘가 그 포신의 길이가 무려 32.5m였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멀리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47km. 47km면 거의 울산에서 부산까지 포가 미사일도 아닌데 포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대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그 포탄 길입니다. 포탄. 실제 포탄. 이게 이제 32.5m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모형도 있대요. 독일산처럼 생겼네. 생긴 건 뭐 그렇고. 그래서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힘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 임진왜란 때 썼던 화포도 마찬가지로 포신의 길이를 좀 길게 해서 멀리 나가게 했던 이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종 스포츠에서 팔로우 스윙 있죠. 골프 칠 때도 그렇고 야구 배트 휘두를 때도 그렇고 끝까지 휘두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휘두르는 이유가 야구 배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야구 배트와 이제 야구공이 맞닿아 있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구 배트가 야구공에 가하는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그 충격량을 늘리는 거죠. 그럼 똑같은 힘이라도 자세가 좋으면 멀리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팔로우 스윙을 하면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멀리 나갑니다. 볼링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손하고 공이 접촉해 있어야지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운동량이 커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를 거쳐서 모든 스포츠는 대부분 팔로우 스윙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 빨라야 되잖아요. 뭔가 공이 나아가는 속도들이. 자, 마지막으로 그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통합과학 교과서에 보통 있는 실험인데요. 여기 이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빨대랑 자랑, 물이랑 휴지랑 가위가 필요한데요. 동일한 빨대를 길이가 다르게 10cm, 15cm, 욕하는 거 아닙니다. 20cm 자르고요. 질량과 크기와 같은 공 모양으로 뭉친 휴지를 준비합니다. 저는 휴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봉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봉 끄트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빨대에 집어넣어서 합니다. 빨대를 불 부분에 뭉친 휴지를 넣고 빠져나갈 때까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에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일정하게 불어서 철수밖에 할 수 없는 실험입니다. 철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휴지가 날아간 수평거리를 측정합니다. 빨대 길이를 달리하고 똑같은 그 전에 했던 힘을 몸으로 기억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실제로 실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불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불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무조건 세게 불어라 하거든요. 이거 하면은 뭐 난리 납니다. 곳곳에서 포물선 운동 일어나요. 막 이 실험하면 애들 막 불고 막 친구 맞추고 막 멀리 보내기 막 게임하고 막 온갖 곳에 휴지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요거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할 때
이게 후 불어야 되는데 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험해가지고 이 휴지 이런 걸로 안 하고 면봉도 끝에 잘라서 안 하고요. 면봉 자체를 그냥 넣어버려요. 그거는 설마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겠지 싶어가지고 이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이 입으로 넣은 상태에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염려되는 실험이어가지고 제가 할 때 면봉을 원래 잘라서 해라고 하는데 안 자르고 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그래도 실험 결과는 잘 나오거든요. 예, 실험 결과는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갑니다. 당연히. 아 진짜 신기해요. 이게 또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긴 빨대하고 짧은 빨대를 동시에 물고 하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긴 빨대에서 나온 게 멀리 날아갑니다. 예, 확실하게 나옵니다. 얘들은 입으로 불어서 독침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최대한 빨대 길이를 길게 해야지. 근데 너무 길면은 이제 못 빠져나오죠. 이 숨이 다 안 돼가지고 딱 적당한 길이로 길게 해야지 멀리 날아갑니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 나타낸 이유를 서술하라 해놓고 제가 서술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휴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휴지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휴지가 받는 충격량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충격량이 커진다라는 것은 휴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서 멀리 날아갑니다. 어차피 처음 운동량은 전부 다 0이에요. 정지 상태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클수록 빨대를 나오는 순간에 운동량이 커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초기 속도가 커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은 끝났습니다. 중간고사까지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된 문제 네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중간고사까지는 제가 추가 문제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그거 계속 풀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추가 문제 내준 프린터가 그 학력평가 그 작년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학년 거요. 그래서 문제 수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풀면 아마 못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통해서 좀 그 수업은 연습은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뤄주고 시험은 제가 적당히 봐서 좀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어렵다고 하면 그 우리가 프린터로 연습했던 문제보다는 조금 수준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